누군가에게 공부는 모두가 하는 것이기에 그냥 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희정양에게 공부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라는데, 세계관광기구 요원이 되겠다는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련 학과 정보 수집은 물론 어떤 활동과 경험을 쌓아야 할지,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는 희정양. 무작정 입시를 향해 달리는 공부가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다. 준비된 글로벌 인재, 희정양의 문학 공부법을 지금 공개한다. 올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 희정양. 대학생이 된 후 희정양의 생활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군포에서 서울로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에 간 것이라는데,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는 1시간 반. 좋아하는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다. 언어 공부라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신감이 넘쳤던 희정양. 하지만 고등학교 문학 공부는 쉽지 않았다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시험 문제에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세한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까지가 다 시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부터 이 세세한 표현이나 아니면 표현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책만 잘 읽어도 점수가 잘 나왔던 중학교 시험과는 달리 고등학교 문학 시험은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빈틈없이 공부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한 희정양.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실천했는데, 바로 교과서를 단권화하는 것. 과연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단권화로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이것은 제가 단권화시킨 교과서입니다. 자습서에 있는 모든 필기와 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필기가 모아져 있으니까 따로 여러 권의 책을 피지 않아도 됐었고, 이 한 권으로만으로 모든 시험 공부를 끝낼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겁나지 않을 만큼 교과서 한 권에 모든 것을 정리한 희정양. 몇 차례에 걸쳐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나만의 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고양이라는 시를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갛게 필기를 해놨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직접 자세하게 필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학교 필기는 곧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자세하게 필기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놨습니다. 단권화로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자세하게 교과서에 1차로 필기한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바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희정양은 문학 해설서를 함께 보면서 공부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되새김하면서 문학 해설서에서 뽑은 보충 내용을 교과서에 2차로 필기했다. 복습을 할 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빈 부분에다가 핵심 정리를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정리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잡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래나 아니면 주제 등을 적어보면서 이 시는 어떠한 갈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세세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습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법이나 아니면 특징들을 이 하늘색 펜으로 이 본문에다가 자세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상광 뻐꾸기와 달리 변화된 화서의 인식, 이런 것들은 제가 해설서에서 봤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필기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중요하게 같이 볼 수 있는 작품들도 함께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단권화로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두 번째. 문학작품의 갈래, 성격, 형식, 주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리를 적는다. 그리고 문학 해설서를 참고해
다양한 표현법이나 특징, 보충할 내용을 1차 필기 때와 다른 색깔의 펜으로 교과서에 적는다. 교과서에는 빈 공간이 간혹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했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서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뒤에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내용 이해를 하기에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보일 수 있게 저만의 이렇게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필기할 공간이 없을 때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중요 내용을 적어놓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 정리해 놓으면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가 1970년대라고 핑크색으로 적어놓기도 했고 19채 한가라고 핑크색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핵심 정리와 함께 빠르게 훑어보면서 습득을 하였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잘 기억을 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교과서 상단에 큰 글씨로 적는다. 시험 직전에 빠르게 살펴보면 좋은 효과를 얻는다. 희정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업 시간에 집중했던 것,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습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이런 점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료를 많이 찾아서 단권화하고 그것을 암기하는 공부 방법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실력이 되어야지 단권화가 유리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희정양은 교과서를 단권화하는 과정으로 철저한 복습은 물론 작품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습득할 수 있었다는데, 무엇보다 교과서를 폈을 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희정양. 수업 내용과 해설서의 내용을 펜 색깔로 구분해서 적는 것과 같은 위치에 핵심 정리를 적는 것, 중요도가 높은 내용은 큰 글씨로 적는 것 등 자신만의 정리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단권화한 교과서는 자주 읽고 외웠으며 자신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했는데, 빈 노트에 외운 것을 적은 후 교과서에 비교해가며 빠진 부분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암기했다. 며칠 후 이제 수시입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희정양의 미니 특강이 열렸다. 조금 저도 이제 정시를 준비를 2학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수시 준비. 먼저 경험해본 희정양의 현실적인 이야기에 고민이 많았던 후배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조언을 해주자면 이제 본인 생기부가 3학년 때 이제 완성본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를 보고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몇백 개씩 뽑았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내 생기부에서 진짜 세세한 질문, 정말 난감한 질문까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 면접 같은 거 준비할 때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연습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나랑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보는 시선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같은 거 질문하실 때도 우리랑 조금 약간 다른 난이도로 해주시니까 면접 준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모든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본인의 목표, 꿈이 자신의 과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란어과를 갔어요. 그래서 너의 꿈은 뭐고 왜 이란어과를 왔냐라는 질문에 저는 세계관광기구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이란이라는 나라에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특히 생활기록부 관리와 수시 면접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길을 찾으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삼본고등학교. 마치 시험을 보는 듯 학생들이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성 들여 작성하고 있는 것의 정체는 바로 공부의 왕도 멘티 신청서다. 1:1 멘토링 프로젝트를 앞두고 후배들의 공부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지켜보는 희정양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멘토에게 궁금한 것이나 바라는 점 있으면 얘기해 주겠어요? 혹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될까요? 후배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한 희정양.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공부법과 좀 더 맞는 멘트를 선정해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데, 갑작스러운 멘토의 등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교실. 과연 아이들은 희정양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을까? 나한테 멘토링을 받고 싶은지 한번 물어볼게. 더 이렇게 하면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것들, 좀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다 제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 후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학 전형부터 내신 등급, 문학 공부법까지 꼼꼼한 성격의 희정양답게 후배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한다. 내 공부법이 너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뽑아서 이따가 다시 내가 전화로 연락 주는 걸로 할게. 자, 고맙습니다. 멘티 지원자들을 보낸 후 본인의 공부법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멘티 선택에 고심하는 희정양. 모두가 용기 내어 신청했을 것을 생각하니 한 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드디어 결정의 순간. 같이 멘토링 하고 싶어서 전화 줬어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은지 친구랑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봉고등학교 2학년 2반 오은지입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오은지양. 체계적인 공부법을 배우고 싶다는데, 과연 은지양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멘토링 첫날, 먼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은지양.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런 멘티의 모습에 희정양도 힘이 솟는다. 아, 뭐 시험이지? 너가 써줬던 멘티 신청서 한번 볼까? 내가 그때도 자세히 읽어보긴 했는데 너 공부법이 좀 궁금했거든. 시험 기간 때만 공부를 한 거야? 뭐 학교를 갔다 오면 복습이나 이런 거는 네, 잘 안 해? 학교를 갔다 오면 그때 국어는 좀 안 했고 약간 수학이나 영어 위주로 했던 것 같고 국어는 시험 기간에만 들고 와서 봤던 것 같아요. 국어 교과서랑 노트를 집에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냥 한번 계속 정독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쭉 훑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시험 기간에 이제 와서 그냥 이런 본문 같은 거는 이제 그냥 훑어보기만 했던 것 같고 이제 정독하는 건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문제 풀 때나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정독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한 건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집은 몇 권 정도 풀었어? 문제집은 시험 기간에 하나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1학년 때 저도 정말 은지 친구처럼 학교에 필기만 적어놓고 또 집에 와서는 그걸 정독하기보다는 한번 훑어보고 문제집을 푸는 방식이었는데, 은지 친구도 제가 1학년 때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너의 공부법이랑 나의 공부법의 좀 차이점을 말해주자면, 이제 너는 이렇게 주제만 딱 적고 아니면 냉소적, 비판적 이렇게 조금 따로따로 적혀져 있잖아. 근데 언니는 이걸 하나로 조금 모아서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핵심 정리를 정리했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필기 이렇게 추가된 것들은 이거 모두 다 언니 해설서를 보고 직접 언니가 적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학교 필기만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내신에 중점적인 공부만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는 문학 작품이거든. 그래서 언니는 이제 내신이랑 수능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서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막 필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가면서 수능 공부도 해나갔었어. 핵심 정리를 이렇게 쫙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설서에 나오는 이 조그만 글씨들, 이 해설들을 보고 너의 교과서에 이렇게 다른 색 펜으로 정리하는 거야. 여기 해설서에 핵심 정리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요약해서 정리해요? 핵심 정리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핵심 정리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언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을 많이
이용하라라고 말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약 핵심 정리가 없을 경우에는 언니가 일단 형식을 적어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어 선생님께 가서 하나하나씩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외에도 혼자서 채울 때는 뭐 인강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이나 해설집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걸 꼭 채워나가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 해설서랑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랑 겹칠 때는 어떻게 해요? 맞아.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랑 해설서에서 강조한 부분이랑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과서에는 선생님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해설서를 할 때 다른 색깔 펜을 쓰지. 그럼 그걸로 일단 필기를 해놓은 다음에 같은 부분에는 선생님 필기 위에다가 이렇게 밑줄 치는 방식으로 언니는 똑같이 표시를 했거든. 그러면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어, 언니는. 또 표를 하나 정리한 게 있어. 이제 이 표를 보면 이제 이건 언니가 시대별로 갈래나 그러니까 산문이나 운문, 그러니까 시나 소설 같은 거에 형식 같은 걸 적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여러 가지 고대 가요가 있고 향가가 있고 뭐 경기체가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악장,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수업 시간에 이걸 잠깐씩 넘어가지 이게 어떤 작품들이 여기 속해져 있고 또 이 시대에는 어떤 게 생겼고 이런 걸 자세하게 배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작품들을 언니가 한번 정리해봤어. 그래서 나는 이거 너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정말 이 지금 내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능 가서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표를 한번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어. 이제 여기다가 언니가 그린 것처럼 표 형식을 그린 다음에 이제 시대랑 갈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먼저 시대랑 갈래 해서 시대를 먼저 써볼까? 또 이 시대를 두 개로 갈라야 돼. 언니가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했던 이유는 이 갈래가 어떤 시대에 있었는지 두 가지를 다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중세시대라고 큰 범위로 나올지 아니면 삼국시대다 신라시대라고 큰 범위로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놓으면 아, 이 설화는 이 시대에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갈래와 시대를 좀 더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문학 작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희정양의 공부법은 표를 그려 시대와 갈래별로 작품을 정리하는 것.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을수록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 문학을 배우면서 배워봤던 갈래가 혹시 있어? 갈래 운문 쪽으로 가실이나 아니면 삼인곡 같은 거 배웠었어요. 아, 1학년 때 배웠나? 네. 아, 그러면 너가 말해줬던 가시리는 고려소교야. 먼저 고려소교를 먼저 정리해보자. 이제 고려소교 쓰고 평민들에게 형성된 노래 하고 고려소교 형식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언니는 이걸 혼자서 만든 게 있거든. 삼분후라는 공식이야. 삼은 사문보를 뜻해. 그래서 고려소교는 대부분 사문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다음에 부는 분연체를 뜻해. 분연체라는 뜻은 행 구분이 있다는 그런 뜻이야. 그다음에 나머지 후는 후렴구를 뜻해. 그래서 뭐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시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끝에 그렇게 후렴구들이 많이 붙어. 그게 이제 고려소교의 형식이고. 고려서계의 형식을 기억하는 희정양의 남다른 방법. 3, 분, 후. 암기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과정도 공부의 즐거움이 된다. 이제 나머지 빈칸들은 이제 너가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표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럼 공부할 때 어떤 효과를 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뭘 배운다 치면 우리 이제 그 소설의 그냥 특징들만 배우잖아.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한 소설의 특징만 배우는 거지 그 나머지 소설들은 뭐 얘랑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조선 전기 소설을 만약에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면 금오시은하랑 만복사 저우기가 조선 전기의 소설이었다. 이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얘네 둘이 개별적으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한눈에 보기 딱 좋게 해놓으면 아, 얘네 둘은 조선 전기이고 이러한 공통점을 가졌으며 이제 조선 전기의 소설이라는 걸 딱
떠오르게 되지. 종합적으로 적게 되면 이게 너의 머릿속에서 한 줄기로 딱 이어져서 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희정양의 문학작품 흐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가로에는 시대를, 세로에는 운문과 선문으로 갈래를 나눈 후 설화, 고대가요, 향가, 한시, 소설, 판소리, 민속극 등 장르별로 구분해준다. 그런 다음 작품을 배운 후 틈틈이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어떤 작품이 여기에 속하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봄으로써 작품의 개념과 흐름을 머릿속에 정립할 수 있다. 세심한 멘토의 공부법에 놀랐다는 은지양. 공부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좋은 시간이었다. 깊이 있는 문학 공부를 위해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에 돌입한 은지양. 그런데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한 작품을 정리하기까지 걸린 시간만 2시간.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정성 들여 교과서를 채워가는 기쁨도 잠시, 은지양은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온다. 교과서로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표에다가도 정리해보고 하니까 뭔가 완성되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표를 하는 것보다 문제도 많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이 돼요. 아니, 저 물어볼 것도 있고 고민되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러면 우리 오늘 또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언니가 들어줄게. 은지양의 고민이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아까 은지야 오면서 궁금한 거랑 고민 있다고 그랬잖아. 한번 말해볼래? 아니, 제가 그 집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학교 필기랑 실을 한번 쭉 훑어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 해설서를 펴놓고 핵심 정리랑 이제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거든.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혹가다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가 빈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선생님께 직접 가서 질문을 통해서 채워내는 방법도 있고, 또 너가 참고서를 통해서 여기를 메꿔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해. 그래서 언니는 이것도 단권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 활동도 꼭꼭 다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리고 이 학습 활동을 하다가 좀 더 보완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기도 했어. 언니, 여기 포스트잇에 이거 그림은 뭐예요? 이 포스트잇은 언니가 이제 시 내용을 직접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언니의 그 형식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시적 화자를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 2번 테두리, 이 테두리는 시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 머리에 이건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말하는 거고, 테두리 바깥 부분은 이 시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 태도는 이제 상황, 정서에 대한 반응, 이런 내용을 있는데, 보통 시들에는 태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언니 들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있고, 이제 여기 시적 화자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치고 이거는 시적 대상을 말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언니는 이 시가 여기에 다 정리되어서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한눈에 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멘토의 플러스 팁. 먼저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사람을 그린 후 사람 주변으로 원을 그려 화자의 상황을 적는다. 그런 다음 그림 위쪽에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오른쪽에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적고,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화살표로 표시한 후 내용을 적어주면 완성된다. 교과서에 정리하면 내신 공부할 때는 되게 도움될 것 같은데, 수능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문제도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능을 봐야 되니까 문제풀이를 했었어. 그래서 언니는 문제를 풀이할 때도 단권화를 시켰거든. 했던 거 한번 보여줄게. 문제를 풀면 뭐 가나의 공통점을 적자는 것은 이런 거나, 아니면 이 뒤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부터 뭐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있잖아. 보기에 그 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여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고 또 1년과 11년, 2년과 10년, 3년과 9년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보고 언니는 여기 다시 앞에 시로 넘어와서 이 점을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또 하나의 단권화가 되지? 문제 선지 하나하나도 다 버리지 않고 언니는 여기다가 단권화를 시켰거든? 그리고 수능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여기 수능 특강에 나왔던 이 문제 선지들을 그냥 단순히 살짝 변형시켜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선지 하나하나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언니는 이렇게 형광펜을 일일이 쳐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이 선지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중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을 쳐놔서 언니 나중에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 내신을 교과서 중심으로 준비했다면 수능은 문제집 단권화로 대비했다는 희정양.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을 접했을 땐 문제를 풀고 정답 해설과 선지 분석을 꼼꼼히 한 후 문제집에 있는 작품 지문의 중요 내용을 필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단권화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너가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교과서 단권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집도 같이 단권화를 하게 되면 비록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조금만 극복하고 계속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언니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너가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너만의 공부법을 또 만들어 나가면 언니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언니가 정말 멘토링을 정말 잘 가르쳐줘서 좋았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작년보다는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해가는 희정양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 제 꿈은 세계관광기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관광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관광지를 탐색하고 또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보고 싶고 또 그걸 글로벌하게 넓혀서 할 수 있는 게 세계관광기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